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발생한 십자인대 파열은 재건 수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무릎 관절이 불안정한 채로 방치되어 추가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무릎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의 중요성입니다. 정형외과 관절 수술은 모두 재활이 중요한데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재활의 중요성은 특히 매우 큽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십자인대의 기능을 간략히 아셔야 되는데요. 십자인대는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물로 마치 건물을 안정시키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로 재건해 놓은 십자인대는 사실 한계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께서 뱃속에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십자인대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릎을 안정시키는 기둥 역할이 원래의 십자인대에 비해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근육들이 무릎을 추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보강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운동은 주로 대퇴사두근을 중심으로 한 무릎 주변의 근육 강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무릎을 끝까지 쭉 펴는 운동 범위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조기를 착용하여 무릎을 보호한 채로 재활을 진행하게 되죠. 단, 구체적인 재활 방법은 환자분 개별 병변에 따라 의사의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재활 계획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파열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재건하여 다시 만들어 놓은 십자인대는 원래 가지고 태어난 십자인대만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만약 여러분께서 나중에 처음 다쳤을 때와 똑같이 다쳤거나 혹은 그보다는 약간 덜 심하게 다쳤다 하더라도 재건해 놓은 십자인대가 다시 손상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 소수는 안타깝게도 재파열로 인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시면 약 12,000명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5년 후 재파열로 인해 재수술을 할 확률은 4.1%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20세 이전, 즉 아주 어렸을 때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경우엔 재파열로 수술할 확률은 8.7%로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젊고 어릴수록 수술 후에도 운동을 더 활발하게, 격렬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급가속, 급감속을 반복해야 되는 운동은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첫 번째에서 강조드린 재활, 그리고 이를 통한 근력 강화가 재파열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 주변 피부의 감각 이상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신 분들 중 일부 환자분들은 무릎 바로 요 부위에 감각이 좀 달라집니다. 만졌을 때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날 때가 가장 흔하고요. 간혹 찌릿거리는 불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정강이 측에 피부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인대가 무릎 안으로 들어가려면 결국 입구가 필요하죠. 새로 만드는 십자인대는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에 각각 단단히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뼈에다가 터널을 뚫어 주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뼈를 통해 인대가 들어가는 입구를 보통 요 부위에 피부 절개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 위치로 들어가야만 해부학적으로 가장 올바른 위치이거든요. 근데 절개가 필요한 이 피부 부위는 무릎 앞의 감각을 담당하는 실타래 같은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신경의 일부분은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일부 환자분들은 이 감각신경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피부 감각 이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도 이 감각 증상에 적응이 되시고 또 증상 자체도 점차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 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큰 불편감 없이 잘 지내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관절의 구축입니다. 구축이란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감이 바로 이 가동 범위의 감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게 잘 안 될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주치의 선생님은 환자분께 무릎을 펴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설명하실 때가 많죠. 무릎을 굽히는 동작도 좀 뻑뻑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릎을 펴는 것은 처음에 재활을 통해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걸으면서 발을 디딜 때 약간 다리를 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수술 직후부터 주치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무릎을 펴는 재활을 꾸준히 하루에도 여러 번 해주세요. 방법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두 손을 수술한 무릎 위에 얹고 꾹 눌러주는 거죠. 잘 펴진 무릎의 기준은요, 무릎을 폈을 때 다른 사람의 손바닥이 무릎 밑으로 통과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그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펴는 훈련을 하실 때는 기왕이면 무릎 보조기는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이클롭스 병변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사이클롭스 병변이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회복하면서 새로 만든 십자인대 앞에 생길 수 있는 동그란 혹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하는 병변인데요.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처음 다치면서 또는 수술 과정에서 뼈의 터널을 뚫음에 따라 발생한 작은 뼈 조각들이 그 뿌리가 되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앞에서 생기다 보니 무릎을 펼 때 이 혹덩이가 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네 번째 설명에서 원래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이 부족할 경우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이클롭스 병변도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을 펴는 재활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이 사이클롭스 병변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단은 보통 MRI로 하죠. 그래서 만약 사이클롭스 병변이 실제 확인이 되었다면 그 치료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이 혹덩이를 떼어내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물론 한 번의 관절 내시경 치료를 더 하셔야 되는 불편감은 있죠. 하지만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은 위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알고 계셔야 될 사항 5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